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첫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뉴스부터 보시죠.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미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업무정지 상태에 빠졌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최대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펼쳤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이 재표결에 붙여졌지만 불발됐고요. 이로 인해 주요 기관들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당장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연기됐고 시장에선 미국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셧다운이 과거 셧다운과 다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연방준비 셧다운은 불안감을 먹고 사는 금값에 날개를 하나 더 달아줬습니다. 이번 주 온스당 3,800달러 선을 훌쩍 뛰어넘더니 이제 4,000달러도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3,600달러를 넘어선 게 9월 초인데 정말 파죽지세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셧다운 우려에 더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무엇보다 관세로 인한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요.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부각되자 금 ETF로도 수요가 몰렸습니다.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5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 전 세계 어느 기업도 가보지 못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6,3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 AI 업계에서 대규모 투자 계약 소식이 잇따라 나오면서 그 심장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AI 테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도 눌렀는데요. 엔비디아를 엔진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카드는 이번 주에도 시작을 흔들었죠.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가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고 시행 직전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는 미국 내 약값을 대폭 낮춘다고 발표하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타겟을 영화로 돌려 앞으로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는 100% 관세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수입산 가구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엇이든 가능케 하는 만능키로 인식되는 게 분명한데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선 피곤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내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사고로 전자정부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총 647개 행정 시스템이 차단되면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간 국민 불편이 잇따랐는데요. 완전 복구까지 짧게 잡아도 한 달은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이 백업 시스템 등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는데 이번에도 아니란 생각과 판단, 인재인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를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공무원 수십만 명이 대거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주요 정부 기관들이 셔터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여러 차례 경험했던 문제고 어차피 해결될 텐데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일을 기해서 미 연방정부는 일시적 업무정지, 그러니까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은 현재의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7주짜리의 임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는데요. 데드라인인 30일에도 미 상원에서 재표결이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53석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민주당의 반대 속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셧다운을 맞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뭐가 쟁점인가요? 과거에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문제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공공의료보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등을 임시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까지 혜택을 누린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는 셧다운 이후에도 상원에서 각자 마련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부결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셧다운 책임을 돌리면서 치킨 게임 양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1980년 이후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모두 14차례 발생했고 최장 기간은 가장 최근인 2018년 트럼프 일기 때의 35일로 한 달 넘게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셧다운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미 행정부의 업무 가운데 국방과 치안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필수적인 부분만 유지됩니다. 군인과 연방법 집행관 그리고 공공병원 직원 등 필수 인력만 급여 지급이 미뤄진 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을 뺀 나머지 대다수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고 비자 발급과 세금 환급 등의 행정 서비스는 중단되거나 지연되고요. 또 항공관제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서 항공기 운항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이번 셧다운 사태를 반긴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셧다운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면서 정부 효율화 기조에 맞춰서 공무원 대량 해고 등 행정부의 인력과 조직을 효율화하는 구실로 삼겠다는 겁니다. 백악관도 연방 공무원 해고를 단행할 것이라고 이를 재확인했는데요. 앞서 각 부처에는 재량 지출이나 자금 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인력 감축을 고려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는 형국이 됐는데 당장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미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 노동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요. 조사와 집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업무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지 시간 2일 예정됐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3일 고용보고서 발표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의 냉각 흐름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만큼 시장의 주목도가 높았는데 깜깜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달 중순 예정인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등 핵심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도 지연이 예상되는데요. 통계 수집과 분석 업무의 차질은 물론이고 공무원 대규모 무급휴직과 해고 여파로 고용지표 등의 왜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미 연준의 금리 결정 FOMC가 예정된 가운데 핵심 지표 발표 중단은 추가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리토치 웰스 매니지먼트의 전문가는 데이터가 적을수록 연준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면서 데이터의 투명성이 낮아지면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가 전환기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시점에 공식 통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달 FOMC 회의에선 대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셧다운 상황이 길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죠.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티그룹과 바클레이스 등은 셧다운이 5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2주가량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셧다운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심각한 충격을 주는 이른바 꼬리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높이고 증시에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과거에는 셧다운이 해제되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단기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관세 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그 파장이 예상보다 크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는데
CNBC는 셧다운이 길어지면 미국 경제에 매주 약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미국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경제가 탄탄한 시기라면 셧다운이 길어져도 경제가 탈선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추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채권 시장은 물론이고 금과 달러 가격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셧다운 사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안 보이는 걸까요? 이 고평가 우려와 AI 거품론이 여전히 수면 위에 떠 있는데도 오히려 AI 관련주들은 꺾일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 선두에 있는 엔비디아는 새로운 이정표까지 세웠죠. 뉴욕 증시의 이 리스크 온 분위기, 임선우 캐스터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 흐름 보면 스릴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이 올 거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힘이 여전하죠. 네, 맞습니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든 거품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흐름입니다. 시장은 오히려 AI를 연료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선두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총 4조 달러 고지를 밟은 게 올해 7월이었는데 석 달도 되지 않아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해 돈을 버는 코어위브가 메타와 우리 돈 약 20조 원에 달하는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가장 최신 호재였는데요. 이외에도 AI 관련 투자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상승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나오는 분석들도 상승세를 부치질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엔비디아의 평균 목표 주가는 213.34달러로 전체 66명 중 60명이 매수, 그중 23명이 강력 매수를 투자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주들이 이렇게 잘 달리고 있으니까 거품론이 사라질 만도 한데 계속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네,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거의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역사적으로 고점을 찍은 데다가 AI 인프라에 대한 천문학적 지출이 과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국 증시가 실물 경제 흐름과 상관없이 단순히 AI에 의존해 상승하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데이터 센터를 필두로 한 AI 투자를 제외하면 껍데기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내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고 특히 고용이 흔들리고 있어 견조해 보이는 소비도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낙관하기 어렵고요. 학자금과 신용카드 대출 등도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증시는 3년 전 챗GPT가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AI 관련주가 전체 S&P 500 지수 상승의 75%를 차지하면서 고성장을 이어왔는데 실물 경제 엔진이 정말 싣고 있는 거라면 이제껏 증시를 떠받쳐온 천문학적인 AI 투자가 둔화하거나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이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최근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킨 이벤트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오픈 AI,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코어웨브 등 순환 거래 논란이 있었죠. 닷컴 버블 당시 횡행했던 외상 거래식의 벤더 파이낸싱이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졌고 또 오픈 AI와 오라클의 초대형 계약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연 600억 달러를 주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을 제공받기로 했지만 오픈 AI는 이렇게 큰 돈이 없을 뿐더러 오라클은 시설이 없죠. 하지만 주가는 아직 실체도 없는 이 거래에 대한 기대 하나로 급등한 상태입니다. 만약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또는 실행 뒤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고평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라클은 최근 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는데 부채 자본 비율은 이미 500%를 넘기면서 50%인 아마존, 30%대인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월등히 높은데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결국 막대한 투자 자금을 충당하려면 부채 조달에 경쟁적으로 나서야 할 수 있어 과거 닷컴 버블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패턴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 빅테크들에서 최근 한 주간 내부자 매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금융당국에 제출된 공시를 보면 혹탄 브로드컴 CEO가 10만 주를 매각했고요. 엔비디아에선 마크 스티븐슨, 하비 존스 이사가 각각 35만 주, 25만 주를 매각해 차익 실현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지분 정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고점에 다다랐나 하는 의구심을 키웠고요. 증시 밸류에이션의 수준을 보여주는 이른바 버핏 지수도 현재 닷컴 버블 당시 찍은 140%를 훌쩍 넘긴 220%에 근접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채 시장도 미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축소되면서 과열 경계심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자, 우려되는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증시는 상승세를 멈출 줄 모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시장은 왜 사자는 분위기일까요? 뭐 걱정을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없는 건지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네, 월가의 분석은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밸리의 판단 척도가 달라졌다 보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증시 고평가 논란을 집중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표만 보면 분명 비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매출액 비율 등 S&P 500의 밸류에이션 지표 20개 중 19개가 역사적 평균과 비교했을 때 고평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것만으론 증시가 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수를 구성하는 산업과 기업 자체가 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이 S&P 500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80년대와 달리 지금은 자산과 노동 의존도가 낮은 이 기술 혁신 서비스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정비 부담이 적고 마진이 안정적이어서 더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할 수 있고요. 또 PC에서 시작해 인터넷과 모바일, 클라우드를 거쳐 AI로 이어지는 혁신 덕에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기업들의 부채 구조도 과거보다 질적으로 좋아졌는데요. 약 20년 전 44%에 불과했던 장기 고정금리 비중이 이제 80% 이상으로 늘어 금리 충격에 덜 민감해졌고 S&P 500의 시총 대비 순부채 비중은 10% 수준까지 내려와 아예 무차입 성격도 짙어졌습니다. 월가는 이런 구조적 변화들로 중장기적으로 높은 멀티플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보는데 다만 모든 종목과 섹터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가 특히 좋아 보이나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에너지와 헬스케어, 리츠가 상대적으로 가장 저평가됐다 같고요. 반면 IT, 이미 소비재는 구조적 프리미엄에도 고평가 상태로 보고 있고 밸류와 가격, 모멘텀 등을 모두 갖춘 최선호 섹터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이런 구조적 강세장에 대한 전망은 월가가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고 JP모건은 S&P 500이 연말 7천을 향한 랠리를 4분기 본격 펼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아직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연료가 남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우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앞서 짚어본 대로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책임 공방을 이어가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원들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탓이라며 슈머 셧다운이라고 비난했고요. 반대로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책임이라며 이번 사태를 트럼프 셧다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 are shutting it down. We're not shutting it down. Today marks day one of the Schumer shutdown. They have taken the American people hostage. Today's October 1st, the first full day of Donald Trump's government shutdown. Republicans control the House and the Senate, and there's a Republican president. If the government shuts down, it's because Republicans want to shut the government down.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미국에서 판매하는 약값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가 새롭게 출시하는 모든 의약품을 최애국 대우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의료비를 지원하는 일은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also announcing that moving forward, all new medications introduced by Pfizer to the American market will be sold at the reduced most favored nation cost. So we'll be paying essentially what other countries are paying who have been
much lower, much lower for many, many years. The United States is done subsidizing the health care of the rest of the world. It's a big thing. I can't tell you how big this is.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연준의 금리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당장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할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시장의 우려를 키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제한적인 반면 고용 시장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a highly uncertain environment, and in that context, I don't rule out scenarios that could feature higher and more persistent inflation, could feature more adverse labor market developments, or both. But still, with less scope for inflationary pressures from the labor market, the upside inflation risks that I was concerned about a few months ago are more limited. So in this context, it may be appropriate to ease the policy rate a bit further this year. 필립 제퍼슨 전 연준 부의장은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양대 책무가 모두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들어오는 지표와 리스크의 균형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see risk to employment as tilted to the downside and risk to inflation to the upside. It follows that both sides of our mandate are under pressure. With respect to the path of the policy rate going forward, I will continue to evaluate the appropriate stance of monetary policy base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I will also consider and assess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policies and their effects on the economy.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추석 당일 월요일입니다. 다른 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일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로존의 8월 소매 판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7월엔 전월 대비 0.5% 줄어 예상보다 둔화폭이 더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와 목요일 한글날까지 휴장이죠. 중국 국경절은 수요일까지입니다. 자,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의 8월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역시 관세 여파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앞서 7월엔 무역 적자가 783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무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과 자본재 수입이 급증한 영향인데 특히 스위스산 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대거 몰린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북미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웨스트가 개막하는데요. TSMC와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입니다. 미 연준이 9월 FOMC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인데요.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기까지 연준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연준 이사회에 새로 합류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븐 마이런 이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등이 관심입니다. 물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도 찾아야겠죠. 계속해서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준이 주최하는 커뮤니티 뱅크 지역은행 컨퍼런스에 참석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진단과 금리 경로 힌트가 관건입니다. 자, 지표는 미국 고용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8월 도매 재고가 나올 예정인데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때까지 이어지면 데이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관심가는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식음료 제조업체 펩시코의 성적이 공개됩니다. 참고로 본격적인 미국 어닝 시즌 개막은 이번 달 중순부터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여는 날이죠. 앞서 짚어본 일정들 그리고 그간 뉴욕 증시 움직임을 비롯해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 등 이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들을 한꺼번에 소화해야 하는 날입니다. 일정 가운데는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소비 심리는 최근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 관심이 높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1년 기대치가 4.7%, 5년 장기 기대치는 3.7%였습니다. 흐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